자, 컴퓨터 언어 활용 2주차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죠? 우리가 노드.js를 통해서 웹서버를 만들고 이 웹서버의 컨텐트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브라우저가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오늘은 쿠키와 관련된 얘기들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쿠키라고 하는 개념은 왜 등장했는지부터 한번 이유를 설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을 중간에 두고 요청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어떤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들 표현하죠. 자, 그런데 웹서버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웹서버인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과 응답을 보내고 난 뒤에 그 순간입니다. 요청이 진행이 돼서 서버가 그것을 응답한 다음에 둘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연결이 계속 이어져 있는 관계이다, 아니면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다.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네, 정답은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늘 항상 하나의 페이지를 보여줘 라고 하는 요청이 오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내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걸로 더 이상 연결을 계속 지속하고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연결이 계속 되었다,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끊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연결이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요, 어떤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간에 전화가 걸려진 것이 확인이 되고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는 연결이 계속 이어져 있어서요, 내가 특정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연결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요, 내가 전화를 둘 중에 하나가 전화를 끊는 순간까지는 연결이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데이터를 보내거나 내지는 음성들을 보낼 때 그 데이터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통해서 계속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전화로. 자, 그러면 처음에 전화를 걸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보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요,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을 할 때가 되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숙제는 잘 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을 기다릴 때까지 다시 그 다음에 요청을 할 때는 다시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자, 그러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특별하게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요? 라고 하면 네, 없습니다 라고 응답을 받는 순간 다시 전화를 끊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요청과 한 번의 응답이 끊으면 전화를 계속 끊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버가 연결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 그 한 사이클에 대해서만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연결되어진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연결되지 않고 종료된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처음에 서버에게 자, 난 누구니까 로그인 했으니까 지금부터 로그인 처리를 담당해줘 라고 서버에게 요청합니다. 로그인 처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응답해서 당신은 누구군요 라고 하는 응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난 뒤에 다시 클라이언트가 야, 나 아까 접속했던 누구야 라고 요청을 하면 서버 입장에서는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코 얘를 로그인 처리해 줄 수 없다 라고 다시 응답을 해줄 겁니다. 영원히 그렇겠죠, 영원히.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 입장에서는 둘 간의 관계가 한 번 접속해서 진 다음에 종료된 이후라 할지라도 뭔가 흔적을 남겨야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흔적을 쿠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쿠키의 동작 원리를 한번 보시죠. 처음에 사용자가 맨 처음에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리퀘스트를 보내요. 자, 그러면 서버는 뭘 함께 보내주느냐 하면 첫 번째인 경우에는 이렇게 레스폰스를 할 때 쿠키를 실어서 사용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사용자는 쿠키를 어떻게 해요? 쿠키를 어떤 특정한 공간에 저장해 둡니다. 이 저장해 둔
라는 의미는 쿠키라는 것은 결국 파일 단위로 저장이 된다는 뜻이겠죠. 예, 파일 단위로 저장하고요. 자, 요번 첫 번째 동작이 끝나고 난 뒤에 두 번째 동작이 이어질 때, 두 번째 요청이 갈 때는 뭘 실어서 보내줍니까? 야, 나 아까 쿠키 받았던 그 친구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금 받았던 쿠키를 붙여서 함께 내 요청과 더불어서 쿠키를 같이 붙여서 서버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아까 내가 처음에 아까 전에 나에게 접속을 요청했었던 그 친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응하는 논리들, 응답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서버는 처음 접속했을 때는 쿠키니 뭐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접속을 하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접속에서 쿠키를 전송하고 그 다음 접속부터는 계속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 그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쿠키라고 하는 정보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상에서 쿠키를 어떻게 전송하는지 한번 그 테스트 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요. 우리가 이 크리에이트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의 응답을 수행하는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죠. 그죠? 함수의 덩어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5273번을 리슨한 상태로 지금 서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응답 처리할 때 아까 봤었던 것은 어디까지 봤나요? 레스폰스에 write head 할 때 200번에 컨텐트 타입으로 텍스트 HTML입니다 라고 하는 걸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이런 일까지 했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요번에는 쿠키를 실어서 보내줍니다. 쿠키를 실어 보내주는데요. 어떤 쿠키를 보내주느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브렉퍼스트는 토스트, 디너는 치킨, 이런 식으로 어떤 속성과 값의 쌍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쿠키로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지금 어떤 데이터를 보내줄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 expires는 여기다가 date 플러스 to uct st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쿠키를 내가 주고 받습니다.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쿠키를 서로 주고 받는데요. 그럼 내가 준 쿠키가 영원히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나에게 전송되는 그 쿠키는 계속 그 쿠키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쿠키에 어떤 유효기간이 있어서 다시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 쿠키를 폐기하고 그 다음 접속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접속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date get data, date에서 지금 현재 날짜에 7일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 쿠키는 며칠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breakfast toast라고 하는 이 값은 7일간 쿠키로서 의미 있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겁니다. 내 클라이언트 쪽에 서버에 클라이언트 쪽에 깔려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쿠키 데이터 파일은 7일간만 유용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쿠키를 전송해서 7일이 지난 쿠키를 전송해서 서버가 받으면 서버 입장에서는 이건 expired 된 날짜 지난 거니까 받지 않겠어 라고 해서 쿠키를 안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동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죠.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잘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최초의 접속이 왔습니다. 접속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물론 처음 접속이든 아니면 그 다음에 접속이든 간에 이 함수가 동작 응답 응신하겠죠. 그죠? 동작할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레스폰스로 헤더를 날립니다. 헤드를 날리는데 그 다음에 end에서 뭘 날리느냐면 h1 태그를 붙여서 어떤 정보를 날릴 거냐면 request.header.cookie라고 하는 값을 날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맨 처음 접속한 경우에 내가 접속할 때 쿠키를 실어 보낸다고요? 아니면 실어 보내지 못한다고요? 쿠키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서버에게 접속해서 올 때, 리퀘스트 할 때 맨 첫 번째 상태에서는 쿠키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request.header.cookie를 찍으면
찍을 수 없는 상태로 undefined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어 있으니까요. 쿠키는 비어 있는 상태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레스폰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undefined라고 하는 문자를 주든 말든 간에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전송될 때 뭘 실어 보냈어요? 예, 쿠키를 실어 보내지 않습니까? 쿠키를 실어 보냈죠? 그죠? 쿠키를 실어 보냈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사이클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이때 이 함수가 동작이 되는 건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은 쿠키를 받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 클라이언트 쪽에는 쿠키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청을 보낼 때는 뭘 함께 보내요? 예, 쿠키를 같이 실어서 보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실어 보냅니까? 예, 리퀘스트 요 부분에 내가 지금 요청하는 URL이 무엇이고 쿠키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하여 붙인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럼 리퀘스트에는 쿠키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시 요 작업들을 해서 레스폰스로 헤더를 날리고요. 그 다음에 레스폰스 end로 보낼 때 request.header.cookie라고 하는 정보를 함께 보내줍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접속할 때는 이렇게 쿠키에 들어있는 값이 request.header.cookie라고 되어 있는 정보를 출력한 값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첫 번째 접속했을 때는 쿠키가 없는 상태로, 두 번째 접속했을 때는 쿠키가 있는 상태로 보냈기 때문에 다시 받은 쿠키를 화면에 출력하니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로케이션을 바꾸는 일을 할 건데요. 자, 예제는 이렇습니다. 자, 이번엔 right head에 200번이 아니라 302번이죠. 302번은 로케이션을 전송을 다른 곳으로 리다이렉트 시키겠다라고 할 때 쓰는 번호입니다. 자, 어디로 리다이렉트 시키느냐? 로케이션은 http에 www.ysc.ac.kr 요 주소로 지금의 요청, 클라이언트 요청이 비록 나에게 왔지만 나는 바로 누구에게로 리다이렉트 시킨다? 예, 요 서버로 리다이렉트 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YSC 서버가 거기에서 반응하여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겠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헤더를 이쪽 우리 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면 얘는 리다이렉트 시켜서 그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이 YSC 서버 입장에서 그 데이터를 보내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생긴 우리 학교 홈페이지 주소가 맞죠? 예, 이 주소대로 되어 있는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받게 된다 이겁니다. 리다이렉트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자, 이제 뭐 우리가 웹서버를 쭉 만들어 나가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웹서버이긴 한데 뭐 지금 어떤 요청을 보내더라도 한 개의 대답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 그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웹페이지가 하나밖에 없는 웹사이트가 어디 있나요? 어떤 요청에 대하여 그 요청을 반응하여 예를 들면 뭐 a.html을 요청하면 a.html을 보여주고 b.html을 요청하면 b.html을 요청하는 뭐 그런 어떤 그 서버로서의 제대로 된 서버로서의 동작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지금은 계속 똑같은 내용만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처리할 수 없으면 이게 노드.js로서의 어떤 생명력이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요번에는 로컬호스트의 5273번으로 접속하되 뭘 요청했느냐면 뒤에 test.html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로컬호스트의 5273번에 test.html을 전송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서버에게 전송이 일어납니다. 자, 전송이 일어나면 리퀘스트에 그 정보가 담겨 있는데 어떤 정보가 담겨 있습니까? 아까 봤던 대로 뭐 헤더, 쿠키 정보도 있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지금의 관심사는 여기 리퀘스트에 어떤 정보가 어떤 URL이 나에게 전송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봤어요.
자, 리퀘스트 정보를 꺼내서 봅니다. 처음에 리퀘스트에 뭘 출력해 봅니까? URL을 꺼내서 URL str 변수에 저장하고, 리퀘스트에 메소드 타입이 무엇인지를 또 꺼내서 메소드 str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레스폰스 end로 우리가 전송할 때 뭘 전송하느냐면 URL str과 띄어쓰기 한번 하고 메소드 str을 붙여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받아서 그 내용을 출력할 거지 않겠습니까? 출력의 결과를 보니까 request.url은 test./test.html이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메소드 타입은 get 타입으로 요청되어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한 바퀴 돈 거죠. 자, 내가 이런 주소로 요청을 하면 서버가 받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여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네가 보낸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출력해 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는 request.url 정보를 꺼내서 이 URL 정보에 맞는, 대응하는 URL 정보가 test.html이면 test.html 파일을 열어서 그 데이터를 보내주고, 또 이게 abc.html이면 request.url 값을 abc.html에 맞게 abc.html 파일을 열어서 보내주는 이런 등등의 작업들을 하면 우리가 어떤 요청에 대해서 반응하는,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는 페이지 웹서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완성된 하나의 예제를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자, 보십시오. 크리에이트 서버로 왔을 때 처음에요, request URL 부분을 본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 요청되어 온 것이 만약 슬래시 타입으로 요청이 되어 온 경우와 슬래시 other page라고 되어 있는 요청이 온 경우 두 가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request URL 값을 URL path, path name 이렇게 해서 URL 부분에 들어있는 값을 정리하여 path 이름만 잘라서 나에게 저장해 줘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URL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 URL을 이용해서, URL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얘를 정리해서, 예를 들면 슬래시 HTML 뭐뭐.html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슬래시 같은 거 다 띄워버리고, 슬래시를 띄나요? 어쨌든 정리를 해서 path name의 변수에 그 값을 저장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path name이 슬래시면 뭐를 해라? 6-17.html을 열어서 그 데이터를 전송하라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슬래시에 대해서는 6-17 부분이 요 HTML이 열릴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 path name이 other page라고 왔다면 뭘 해라? 6-18.html 요겁니다. 6-18.html을 열어서 그 파일을 전송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의 페이지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URL에 대응하여 어떤 URL이 온 것에 대해서 각각의 페이지의 반응들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개, else if가 또 하나 나올 수 있겠죠? else if가 여러 개 반복이 아니라 다른 URL에 대해서 대응하는 페이지들을 쭉 열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6-17, 6-18.html이 이렇게 요청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이 좀 다르죠. 지금은. 근데 이름을 좀 같이 할 필요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슬래시가 오면 예를 들어 index.html, 슬래시 other page가 오면 other page.html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지 아마 혼선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어쨌든 그러나 슬래시가 오면, 즉 루트 페이지가 오면 그냥 로컬 호스트에 호스트 땡땡 52273번으로 그냥 오면 뒤에 자동으로 뭐가 붙습니까? 슬래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슬래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6-17을 뒤에 other page라고 붙여서 URL을 만들어서 보내면 6-18.html 파일을 열어서 출력해 주는 것, 보내주는 것, 응답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지금 여러 페이지에 대응하는 웹서버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